민중정당의 김종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성진 후보자님. 제가 보건 대는 박성진 후보자는 촛불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지명을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 정부로 공언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중에 표현을 몇 가지만 보면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고 있고,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가고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노동, 과도한 복지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건 대는 촛불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촛불이 당기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 중심에 더불어 사는, 정말 상생을 하는 화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촛불에 한번 나가보기는 하셨습니까? 나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다른 생각이 있어가 안 나가신 거는 아닙니까? 뜻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창업 생태계 하신 분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국정을 운영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까?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 정신의 핵심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가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보시죠.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두 개 정도를 청산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누가 추천을 했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 와 있죠? 청와대 인사 쪽 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가요? 예,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문모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하고는 포항공대 동기시죠? 맞습니다. 예. 혹시 그분하고 뭐 인맥관계로 추천된 건 아니신가요? 그분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추천을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인맥관계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 역사관, 사회관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촛불 정신을 이해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촛불 정신과 부합하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현 정부 이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 정부 생각이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고요. 네, 후보로 뉴라이트 이념과 아니라는 것을. 예.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이겠죠. 이제 그죠? 생각이 달라져서 예, 국무위원 또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자기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좋습니다. 그럼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면 아직 공학도로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휘와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보시죠.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연구가 과거에 추격형일 때는 연구 성공 확률이 100%였습니다. 지금 연구 성공을 묻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근데 행정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 훨씬 더 공무원 중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을 뽑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철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무회의 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정 철학에도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인허스클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한 방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국무위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야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답변드렸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 부산 남구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후보자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통합으로 이끌려면 이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교수라는 이야기가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든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뭐 재능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죠? 인성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예. 자라왔던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리킨다기보다 멘토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 그럼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정치 이거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 자리가 엄중한 자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까? 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되시려고 하는 분은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미흡하지만 이 정도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또는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그건 반성한다. 라든지 정직한 모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활 정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 더 실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저는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좀 이따 가시고. 그러면 2007년도 한국창조과학계학술대회에서 후보자는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교육,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1세대 때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전 분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의 소신이 잘못된 건 잘못됐고 또 그동안에 알아왔던 내 철학은 이랬지만 새롭게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 부 장관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책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구성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네. 부로 승격이 된 것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를 해서 그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여태까지 중소기업청에서 그 직원들이 산자부로부터 외청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서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들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되시면 이 업무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중소기업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벤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생활에 필요한 벤처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듣고 그걸 충분히 대변해서 뭐 강요회에서도 저 장관님의 주장을 나타낼 장관 후보님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다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가장 섭섭했던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합니까? 그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벤처 중에 가장 섭섭했다고 그 제가 그 소상공인들도 만나보고 중소기업도 만나보고 벤처기업 그 분들도 다 만나봤는데 그 소상공인들 분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만의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번에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다음 질문도 또 하겠.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좀 걸려들고 또는 은폐하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관님 후보님의 자질이 의심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예, 청문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료 제출입니다. 그리고 청문팀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대학교 교육 모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청문팀에서 지금 제출을 거부 중이에요. 예,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지금 우리 여당 측인 민주당 의원들 그쪽에는 확보가 돼 있어요. 여당 의원들한테는 들어가고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이 확보한 상태라면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도 이거를 같이 배포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일 의원님 더 하십시오. 저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산학협력단 기술주주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겁니다. 2013년 1월 6일 국내 여비 명목으로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또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여러 차례에 거쳐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건 맞는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후보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아까 조배숙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청 자료를 여야 의원님들 간에 차별적으로 지금 배포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자료는 4명만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그 테라클이라는 데서 오픈해도 된다고 하는 이제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입수를 하셨는지 연구윤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저희들 청문회 준비팀에서 배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꼭 제출하지 못할 자료는 어떤 사유로 제출 못하는지 위원님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송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어제 국회법을 위반해서 청문회장에서 사실상 리허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합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청와대 같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뭐 대통령의 의견입니까? 추천인의 의견입니까? 누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뭐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명 연락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인사수석님한테 받았습니다. 인사수석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예. 결격 사유도 없고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에 본인도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추천인 인사수석 외에 이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전달을 했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 누구하고 연락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까? 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뭐가 적절하지가 않습니까? 지금 청문회장에 와가지고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적절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연락을 했습니까? 누가 청와대 쪽에서 소시민으로 살 때 흔적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달을 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제가 연락 드린 거는 저 때문에 혹시 그 좀 피해가 갈까봐 그렇게 연락을 드린 건데 아니 누가 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서 어떻게 장관 자리를 가려고 합니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 그 제가 아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이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새로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후보자를 어떻게 장관으로 지명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권이 안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 누가 전달을 했는지 소시민적의 흔적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까? 후보자는? 안 바뀝니다. 그럼 안 바뀐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세상이 바뀌기 전에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칼럼에 쓰고 연구 보고서에 쓰고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짜깁기 했다. 모르는 것이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자와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가의 반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과학과 신앙을 한 번도 그 혼돈해서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뉴라이트 역사관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헌법상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을 모르겠다. 뉴라이트는 들어본 적도 없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계속 무지하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수로서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건국절하고 그 정부 수립은 정말 몰랐고요.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번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인식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개념이 안 서신 분이 어떻게 보고서에다가 또 지역 칼럼에다가 그 사관에 대한 입장에 맞춰서 글을 씁니까? 그 글을 읽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수의 지혜에서 쓰신 분이. 근데 이제 와서 장관지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모르는 일이었다, 짜깁기 했다고 말하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장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촛불 집회에 나간 적 없다고 답변하셨죠?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에는 참여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조차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답하는 분한테 어떻게 장관 자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후보자가 중소기업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박사과정 학생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장하는 산학처와 기술지주회사 직원들을 합치면 30명 가까이 됩니다. 매년 6억의 연구비를 따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창업 생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교수님들보다 2배 이상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저같이 사는 사람들도 집회를 안 나가도 저같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에 나가서만이 애국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처럼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언제 제가 촛불 집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후보자가 벤처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후보자의 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지역신문에다 후보자는 과도한 민주주의가, 과도한 복지국가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건국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주역이 친일 감정기 때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답변 제가 드려요. 말씀드리는 거는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에도 이런 칼럼에 본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분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촛불 집회로 정부가 바뀐 이 시점에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마되냐 하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저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하실 때도 지금 계속 물론 여쭈고 계시는데 답변을 요청하실 때 허락할 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그 독자적인 생각을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국무위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야 되겠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답변했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 부산 남구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입니다. 후보자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을 통합으로 이끄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 통합으로 이끌려면 이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교수라는 이야기가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든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재능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죠? 인성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예. 자라왔던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르친다기보다 멘토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 그럼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정치 이거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이 자리가 엄중한 자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까? 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 되시려고 하는 분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물론 미흡하지만 이 정도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또는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그건 반성한다. 라든지 정직한 모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생활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국민들 더 실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저는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좀 더 가시고. 그러면 2007년도 한국창조과학계학술대회에서 후보자는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 교육,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1세대 때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전 분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의 소신이 잘못된 건 잘못됐고 또 그동안에 알아왔던 내 철학은 이랬지만
새롭게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 부 장관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책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구성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네. 부로 그 승격이 된 것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를 해서 그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여태까지 중소기업청에서 그 직원들이 산자부로부터 외청으로 있으면서 받았던 서름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들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되시면 이 업무를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중소기업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벤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생활에 필요한 벤처는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또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듣고 그걸 충분히 대변해서 뭐 강요회에서도 저 장관님의 주장을 나타낼 장관 후보님의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다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가장 섭섭했던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합니까? 그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벤처 중에 가장 섭섭했다고 그 제가 그 소상공인들도 만나보고 중소기업도 만나보고 벤처기업 그 분들도 다 만나봤는데 그 소상공인들 분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만의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그분하고 뭐 인맥관계로 추천된 건 아니신가요? 그분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추천을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인맥관계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보자 역사관, 사회관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촛불 정신을 이해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도저히 촛불 정신과 부합하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현 정부 이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 정부 생각이 뉴라이트 이념이 아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고요. 후보로 지명받고 뉴라이트 이념과 아니라는 것을 예.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것이겠죠. 이제 그죠? 생각이 달라져서 예 국무위원 또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죠? 답변 분명하게 드려도 말씀하셔야죠. 자기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좋습니다. 그럼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면 아직 그 공학도로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그 지휘와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보시죠.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그 연구가 과거에 추격형일 때는 연구 성공 확률이 100%였습니다. 지금 연구 성공을 묻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중소벤처 기업부 예 장관을 뽑는 자리가 근데 행정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 훨씬 더 공무원 중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을 뽑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러니까 그 되겠습니까? 철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무위원회 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정 철학에도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어석회에 의해 가지고 의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희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민중정당의 김종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박성진 후보자님. 제가 보건 데는 박성진 후보자는 촛불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지명을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 정부로 공언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중에 표현을 몇 가지만 보면 이승만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하고 있고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가고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노동, 과도한 복지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는 데는 촛불의 정신과 기본적으로 정면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촛불의 당기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 중심의 더불어 사는 정말 상생을 하는 화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촛불에 한번 나가보기는 하셨습니까? 나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다른 생각이 있어가 안 나가신 거는 아닙니까? 뜻이 달랐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창업 생태계 하신 분이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갑자기 국정을 운영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까?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 정신의 핵심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가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보시죠.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두 개 정도를 청산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누가 추천을 했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기 와 있죠? 청와대 인사 쪽 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가요? 예,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문모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하고는 포항공대 동기시죠? 맞습니다. 예. 혹시 그래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번에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다음 질문도 또 하겠. 모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도용이 되고 용납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좀 흘려주는 또는 은폐하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관님 후보님의 자질이 의심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말해 주십시오. 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예,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예, 청문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료 제출입니다. 그리고 청문팀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대학교 교육 모델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청문팀에서 지금 제출을 거부 중이에요. 예,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지금 우리 여당 측인 민주당 의원들 그쪽에는 확보가 돼 있어요. 여당 의원들한테는 들어가고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이 확보한 상태라면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도 이거를 같이 배포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희 의원님 더 하십시오. 저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산학협력단 기술주주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겁니다. 2013년 1월 6일 국내 여비 명목으로 강원랜드에서 6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해당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또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여러 차례에 거쳐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다양한 곱창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와 용도에 맞게 사용한 건 맞는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부적절한